시각상과 촉각상 학습 활동 하겠습니다. 자, 시각상과 촉각상 개념과 사례를 정리해 보자는데 시각상은 뭐야? 본 시각이잖아. 본 그대로 주체가 내가 본 그대로 상을 나타낸 것이고, 그러면 얘는 고대 그리스와 르네상스 시대의 유럽 미술, 그리고 이집트 벽화에서 농부나 무의를 그린 그림은 시각상으로 그렸고, 촉각상은요, 사물의 객관적 형태나 모양에 대한 인식을 상으로 나타낸 것, 원래 그대로의 것을 본 거 아니고, 이거는 시각상은 본 그대로인데 얘는 객관적인 형태나 모양에 대한 인식을 상으로 나타낸 것이고, 우리나라 미나의 책그리 그림하고 고대 이집트의 벽화에서 신분이 높은 파라오나 귀족을 그린 그림. 자, 그 다음에 고대 이집트 벽화의 특징을 바탕으로 글쓴이가 미술을 어떻게 정리하는지 알아보자 했는데, 자, 늪지로 사냥 나간 네바눈에서는 신분이 높은 존재지, 그지? 파라오 귀족 등은 촉각상에 가깝게 그렸어요. 그리고 악사와 무인은요, 신분이 낮은 존재는요, 시각상에 가깝게 그렸어요. 자, 세계에 대한 인식은요, 아는 대로 그려진다는 것은 영원한 질서의 대변자가 되는 것이고 영생을 약속받는 것이다. 얘는 영성한다는 거야. 자, 보이는 대로 그려진다는 것은 찰나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필멸의 운명을 드러내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보이는 대로 그렸고 얘는 아는 대로 그려진 거야. 그러면 미술의 정의는요, 공간과 세계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토대로 그 속에서 벌어지는 갖가지 사건들에 대한 우리의 생각, 인식과 사유에 대한 를 다양한 조형의 형식에 의존해 표현하는 예술. 뭐 앞에 어떻게 일반적인 생각은 공간을 표현한 것이라 그러지만은 아니야, 우리의 생각과 인식이 여기 미술에 들어가 있다는 거야. 자, 예지가 이 글을 읽는 목적이 보기와 같다고 할 때 어떤 읽기 방법이 적절할까? 이 시각상과 촉각상. 자, 가족 여행 중 기차에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읽는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그냥 대강 보면 빠르게 훑어읽기 하면 되겠지. 빠르게 훑어읽기를 하면 되고요. 훑어읽기. 그리고 읽은 글의 주요 내용을 친구에게 소개할 때는 이거 할 때는 어떻게? 좀 더 꼼꼼히 봐야 되겠지, 그지? 그리고 동양과 서양의 초상 표현 기법에 대한 자료 조사를 위한 목적이면 훨씬 더 꼼꼼하게 정독을 해야겠지, 그지? 그래서 읽기 목적에 따라서 또 글을 읽는 방법이 다르지, 그지? 다르겠지? 다음 페이지. 자, 우리 옆에 한번 보자. 자, 읽기 방법이 있는데요. 꼼꼼하게 읽는 정도에서 아주 꼼꼼하게 읽는 건 정독, 세밀하게 따져서 읽는 건 정독이고, 빠르게 훑어읽기는 속독. 여행하면서 읽으려 그러면 빠르게 훑어읽기 하면 되겠지. 여행하면서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 그지? 니네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독해야겠지, 그지? 자, 읽는 범위에 따라서는요, 통독은요, 전체를 읽는 거야. 글 전체를 읽는 거야. 발제도 그냥 필요한 부분을 골라서 읽는 거야. 내가 무엇에 대해 책 한 걸 놓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찾는다면 어떻게 해요? 필요한 부분만 발제도 가면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글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는 비판적 읽기는요, 글쓴이의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 따져가면서 읽는 거. 글쓴이의 생각을 비판하며 읽고, 수용적 읽기는 교훈이나 즐거움을 얻으며 읽는 거야. 그 다음에 옆에 보면, 자, 이거는 자, 앞에 가 같은 거는 여행할 때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빠르게 읽으며 글 전체를 대강 살피되 흥미가 가는 부분을 자세히 읽으면 되겠지. 여행하면서 읽는다면. 나 친구의 소개할 목적을 읽으면 꼼꼼하게 읽은 후에 중심 내용을 정리하며 여러 번 읽는다. 그리고 만일 동양과 서양의 초상화 표현 기법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기 위해서 읽으며, 자, 초상화 표현 기법에 대한 내용이 제시된 부분을 찾아 그 부분을 자세히 읽으면 되겠지. 그 부분을 자세히 읽으면 이건 뭐가 되겠어? 발제도. 자, 꼼꼼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건 통독이 되겠지, 그지? 그죠? 자, 그리고 예지가 이 글을 읽으며 생각한 내용을 바탕으로 읽기 과정에 따른 읽기 방법을 알아보자
근데 읽기 전에 뭐 할까요? 읽기 전에는 글을 읽는 목적, 내가 이거 왜 읽는가? 여행할 때 그냥 심심풀을 읽으면 앞에 봐 대강 보는 거지, 그지? 대강 보는 거고. 그리고 친구한테 소개하려면 어떻게 해요? 꼼꼼하게 좀 더 자세히 봐야겠지. 그리고 동양과 서양의 초상화 표현 기법 비교하려면 그 부분만 중점적으로 해서 봐야겠지, 그지? 그래서 그냥 읽는 목적을 확인하고 어떻게 읽을 것인가 정해야겠지. 그리고 제목을 통해 전개될 내용을 미리 한번 예측해 보면 좋겠지. 읽는 중에 어떻게 해요? 예측한 내용이 맞나 확인하면서 읽고요. 스스로 질문 만들고 자신이 만든 질문에 답을 찾으며 읽고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찾아가면서 아까 전에 그 모르는 단어 나왔지, 그지? 모르는 단어 나오면 어떻게 해요? 자료 찾아가면서 그렇게 읽으면 되지. 아까 포치라는 단어가 나왔지. 포치 넓게 늘어놓는 거 포치라는 단어 나오면 모르면 어떻게 이해 안 되면 한번 찾아봐야겠지. 그리고 주요 내용이나 궁금한 점을 기록하며 읽고요. 그리고 자기가 아는 배경 지식. 나 이거 이 그림 본 적 있는데 이런 거 배경 지식을 활용하고 하면 글의 내용이 이해가 쉽겠지, 그지? 그러면서 읽으면 좋겠지. 그럼 읽은 후에는 어떻게 해요?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나 깨달은 점을 정리해 보면 좋겠죠. 그리고 더 읽고 싶은 글에 대한 새로운 독서 계획을 세워보는 것은 읽은 후의 활동. 그 다음 페이지 갈게요. 자, 자신이 이 글을 읽을 때 어떤 읽기 방법을 적용했는지 적어보자. 이거는 그냥 앞에 내용하고 겹치는 부분 많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자, 요건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글의 종류가 다른 하나는 논술문이고 나오고요. 하나는 자, 숲이 나왔어. 이 글을 각각 어떻게 읽으면 좋을지 한번 볼게. 논술문은요. 자, 이거 봐. 다음 활동을 통해 글의 특성에 따른 읽기 방법의 차이를 알아보고 자신의 읽기 방법을 점검하고 조정하자 그랬거든. 처음에는요. 논술문입니다. 주장하는 글이야. 자동차의 생명 공존 문화를 접목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 보이지만 자동차, 인간이 같이 사는 거, 이거 같이 접목하는 거 연결시키게 어려워 보이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현실적으로 인간이 신주단지처럼 모시고 사는 자동차를 좀 멀리하는 상식을 제도화하면 하나둘씩 문제는 풀릴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 자동차하고 생명 공존의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신주단지 모시도록 한다는 것은 아주 매우 귀하게 생각하는 거. 자동차를 매우 귀하게 생각하는 그런 걸 좀 버리면 자동차를 좀 멀리하는 상식을 제도하면 이런 문제는 풀릴 것 같대. 내가 꿈꾸는 세상은 기본에 충실한 세상인데 기본에 충실한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인간의 권리가 우선되는 세상이래요. 최소한 사람들의 권리가 자동차의 권리보다 존중받는 세상, 이게 기본에 충실한 세상이라는 거야. 운전자와 보행자는 같은 사람인데 이들의 권리는 평등하지 않다. 보행자는요, 각종 사고의 위험에 일방적으로 노출되고 보행자가 걸어다니는 사람은 노출되고 운전자는요, 고농도의 배기가스를 운전자보다 고농도의 배기가스를 더 마셔야 한다. 그렇죠, 그죠? 그러니 이런 불평등을 해소하려면 누구나 차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동안 자동차의 위세에 눌려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한 잃어버린 우리의 권리, 누구의 권리, 보행자, 걸어다니는 사람의 권리를 되찾아야 한다.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게 이제 권리를 되찾자는 거지. 도시인이 누려야 하는 권리는 소박한 것들이다. 맑은 공기를 마시며 걸어다닐 권리, 자전거를 타고 안전하게 가까운 거리를 이동할 권리, 자동차로부터 아이들이 보호받을 권리 등이다. 공공의 공간에서는 당연히 자동차를 탄 소수의 권리보다 다수의 권리가 우선시해야 한다. 자, 이게 글쓴이의 자동차의 권리보다 소수의 권리보다 다수의 권리가 우선시해야 된다는 거. 어린이, 노인, 환자, 장애인들이 안심하고 이동할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에서 살고 싶다. 이러면서 이거 주장하는 글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 수필이라고.
그지? 초등학교 4학년 시절이었다. 어머니가 처음으로 구해주신 책이 왕자와 거지라는 외국 동화였다. 그림도 없이 문장으로만 이어진 제법 두꺼운 책이었다. 글로만 가득 채워져 있어서 지도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재밌었다. 이 동화에 등장하는 왕자와 거지는 같은 또래의 소년이었다. 그런데 우연히 그 처지가 뒤바뀌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지는 이야기였다. 이게 자 줄거리야. 책이 귀하던 시절인지라 나는 이 책을 더욱 소중하게 읽었다. 책 속의 언어는 단순한 할자의 연속체가 아니다. 의미와 생각을 끝없이 불러일으키는 생각의 여로 같은 것이었다. 책 속의 언어가 생각의 여로. 자, 여로는 여행길 이런 거야. 자, 무엇보다도 이야기가 펼쳐지는 책 속의 세계가 내게는 새로웠다. 처음 경험하는 세계였다. 텔레비전도 없던 시절이니 오죽했겠는가. 그 책을 읽으면서 영국의 헨리 8세도 알게 되었고 중세 궁정, 궁궐의 풍속도 알게 되고 런던 뒷골목에 사는 서민들의 삶도 알게 되었다. 책을 읽는 일이야말로 언어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 새로운 삶을 만나는 과정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책을 읽으면서 영국의 모습을 보았다는 거고요. 여기까지.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새로운 세상, 그리고 새로운 삶을 만나는 과정이라는 것을 자기가 깨달았대요. 그러면 옆에 보자. 잠깐만. 앞에 가보면 여기는 자 앞에 처음에 가글은 논술문이고 설득적 비판적이지. 그지? 이렇게 바꿔야 한다고 설득하는 것이고 비판하는 거고 자동차 중심의 문화야. 자, 주제는 자동차를 탄 소수의 운전자의 권리보다 다수의 보행자가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권리가 우선시되어야 된다. 이게 주제고요. 특징은요. 오늘날 자동차 문화에 대한 비판의식이 드러나 있지. 그리고 운전자가 아닌 보행자 입장에서 내용을 전개한다. 그지? 운전자 입장이면 좀 달라질 수도 있겠지. 그리고 그 다음 거 두 번째 나아가는 수필이고요. 자기가 책 읽고 그때 책을 대하고 느낀 점, 자기 고백적이고 성찰적, 독서 이력, 어린 시절 독서 경험에서 발견한 독서 활동의 의의가 나타나 있고 독서의 의의를 구체적인 일화를 통해서 자기가 어린 왕자라는 책을 읽은 그 경험을 통해서 독서가 이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글쓴이가 자신의 어린 시절의 경험을 진솔하게 서술하였다. 그러면 두 글을 읽는 방법이 달라야겠지, 그지? 자, 글이 지닌 특성이 어떻게 다른지 적어보고 독자들은 이와 같은 글을 주로 어떤 목적으로 읽을지 생각해보자. 가글은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주장과 근거가 담겨 있고요. 나글은 독서와 관련된 자신의 경험과 성찰이 담겨 있는 것이야. 그럼 읽기 목적은 뭐야? 자, 글의 내용과 글쓴이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평가하고 글쓴이의 주장이 자기 입장과 어떤 점이 다른지 같은지를 파악해 보는 거고 근데 나는 어떻게 해요? 감동과 교훈을 얻기 위해 읽고 글을 통해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되겠죠. 그리고 옆에 밑에 사실적 읽기 이런 것들은 사실적 읽기는 뭐야? 이런 자 의미관계 글의 의미관계와 글의 핵심을 파악하면서 읽는 것 글의 명시로 드러난 내용을 파악하여 읽는 것 명시적으로 드러난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 것 그래서 의미관계와 글의 핵심을 파악하면서 읽는 게 사실적 읽기고 비판적 읽기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따져가면서 읽는 거야. 글쓴이 생각을 따져서 판단하면 읽는 것이고 그리고 감상적 읽기는 자 글에 나온 여러 인물이나 사건의 정서적 반응을 보이며 읽는 것이야. 재미와 감동, 슬픔, 연민 등 다양한 정서적 반응을 중심으로 글을 읽는 것이야. 감상적 읽기. 자, 그리고 뒤로 넘어가면 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읽는 것이 좋은지 한번 보자고. 가글은요. 글쓴이의 의도를 파악하고 읽고 글쓴이의 주장에 대한 근거가 적절한지 판단하며 읽어야 되고 그냥 나는 글의 주제를 그냥 음미하면서 읽고 글쓴이의 경험과 깨달음을 공감하며 읽으면 된다. 자, 그 다음 거 밑에는 읽어보고요. 밑에 문제도 풀어보세요. 그리고 소단은 한번 해볼게 할게. 이거는요.
읽기 목적. 에 따른 읽기 방법이야. 읽기 목적에 자, 문제 해결에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위한 목적.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문제 구체적인 정보를 얻으려면 필요한 내용을 찾아가면서 자세히 읽으면 되겠지, 그지? 그리고 두 번째, 주요 내용을 파악하고 기억하기 위한 목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을 정리하며 꼼꼼하게 이해해야지. 기억하기 위해서는 꼼꼼하게 읽고 정리하고 필기하고 해야겠지. 그리고 글쓴이의 의도나 주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주장 나오면 어떻게 근거를 따져봐야겠지. 근거의 타당성을 따져봐야겠지. 내용의 타당성이나 신뢰성, 믿을만한가, 표현이 적절한가를 평가하면서 읽어야 되고요. 그리고 감동과 즐거움을 얻기 위한 목적은 내용의 표현의 의미와 효과를 의미하면서 읽는다. 그래서 읽기 목적에 따라 글을 읽는 방법은 달라진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글을 읽기 전, 읽는 중, 읽은 후는 어떻게 읽기 전에는 어떤 활동을 하고 읽는 중은 어떤 활동을 하고 읽은 후에는 어떤 활동을 할까? 자, 읽기 전에 항상 읽기 목적을 먼저 정해야 돼요. 그리고 제목, 사진, 그림 등을 통해서 내용을 한번 예측해보고요. 이런 내용일 것이다. 예측해보고요. 읽는 중에는요. 예측한 내용이 맞는가 확인해보고 글 내용과 관련된 질문 만들어보고 주요 내용이나 궁금한 점 등을 기록하면서 읽으면 좋겠지. 기록하여 읽고 글의 내용이나 글쓴이의 주장에 공감하거나 비판하면서 주장문 같은 건 공감하기도 하고 비판도 하면서 있겠지. 그지? 그리고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 찾아봐야겠지. 모르는 단어 나오면 찾아보고 해야겠지. 그지? 읽은 후는요. 글의 중심 내용이나 주제를 정리하거나 요약하고 그리고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나 깨달은 점을 정리해보고 더 읽고 싶은 책을 찾아가지고 새로운 독서 계획을 세워보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작품 시각상과 촉각상 우리 핵심 정리 한번 해보자. 자, 설명문이다. 설명문이니까 해설적이고 예시적이고 체계적이야. 자, 시각상과 촉각상이 제재고요. 인간의 인식과 사유를 표현하는 예술로서의 미술. 자, 시각상과 촉각상을 뭐했다? 대조했다. 대조하여 설명했고 다양한 그림 시각 자료가 아까 제시되어 있었지. 이 시각 자료는요. 독자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고 또 이해를 쉽게 해요. 이해를 도와요. 이해를 도운다. 그리고 예지가 사용한 읽기 방법을 읽기 과정에 따라 제시하였다. 자, 이거는 선생님은 빼고 했다. 그리고 처음 동서양의 초상화 갈래의 차이. 그리고 가운데는 사람의 두 가지 대표적인 이미지, 정면과 측면이 있다고 했지. 가운데 2는요, 촉각상과 시각상의 개념과 특징. 가운데 3은 미술의 기능 및 촉각상과 시각상의 차이고, 그리고 미술은 우리의 인식과 사유를 표현하는 예술이 미술이다. 자, 시각상의 개념. 주체가 본 그대로의 상을 나타낸 것, 보이는 것, 그리는 거고, 촉각상은 사물의 객관적 형태나 모양에 대한 인식을 상으로 나타낸 것, 아는 것을 그리는 것이고, 이거는 보이는 것을 그리는 것이고, 예시는 고대 그리스와 르네상스 시대의 유럽 미술, 그리고 고대 이집트 벽화에서 농부와 무희 같은 신분이 낮은 존재는 시각상으로 그렸다는 것. 그리고 자, 촉각상을 그린 것은 우리나라 민화의 책거리 그림하고 고대 이집트 벽화에서 파라오나 귀족 등 신분이 높은 존재를 그린 그림. 특징은 촉각상은 시각상에 비해 세계에 대한 암과 이해, 느낌을 전달하는 데 유리하다. 읽기 목적. 자, 이거 왜 읽을까요? 미술의 의의에 대한 이해와 시각상과 촉각상의 개념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읽기 방법은 읽기 목적이 생소한
정보와 개념 등을 이해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에 적절한 읽기 방법을 사용하여 읽어야 하고, 읽기 전 특성 파악, 설명문인지 논술문인지 그거 파악해야 되고, 읽는 목적 확인해야겠지. 그리고 예측하고, 읽는 중엔 예측한 내용 확인, 주요 내용이나 궁금한 점 등을 기록하여 읽고, 배경지식 하려고 하면 좋겠지. 자, 모르는 단어 나오면 찾아보고요. 질문 만들어보고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면 읽으면 좋겠죠. 읽은 후에는요. 자, 새롭게 알게 된 내용 깨달은 점 정리하고 독서 계획 세우고. 여기까지 고생했고 바로 문제 풀자.